지금부터 첫 번째로 뭘 거냐면 현금 출자 볼 겁니다. 현금 출자가 뭡니까? 돈 받고 주식 발행해 준 거예요. 돈 받고 주식 발행해 준 거. 자,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어 볼 건데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보시면 X1년 초에 한 주를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의 액면 금액은 한 주당 100원이었고요. 내가 지금 한 주 발행할 때 발행 금액이 주주한테 받은 돈이 100원이었대요. 괜찮죠? 우리 기본서에 있던 예제 그냥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회계 처리해보시면 너무 쉽다. 일단 주주로부터 한 주 발행해주고 100원 받았으니까 한 주 곱하기 100원이 들어올 거고, 발행 주식을 지금 한 주예요. 한 주 발행했고 액면 금액이 100원이잖아. 그럼 한 주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곱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 자본금이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자본 문제가 나오면 회계 처리를 해봐야 돼. 근데 회계 처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나면 카테고리 분류를 좀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넣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예를 그냥 써볼게요. 그럼 일단 반대쪽에 보시면 현금이 100원 들어왔고 자본금이 100원 늘었죠? 여기까지. 자본 잘 못하시는 분은 회계 처리만 하지 마시고 회계 처리하고 나서 한번 좀 옮겨 적어보세요. 그래야 느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시죠. 그리고 나서 X1년 3월 1일이 됐더니 한 주를 또 발행했대. 근데 이번에는 발행 금액이 120원이었대요. 그럼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현금이 발행 주식이 한 주고 발행 금액이 120원이니까 120원이 돌아왔겠지. 그럼 자본금은 얼마 기재해야 돼? 120원 받았으니까 한 주 곱하기 120원으로 기재해야 되나요? 아니죠. 한 주 곱하기 100원 기재해야 돼요.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잖아요.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자본, 그럼 여기 대차가 안 맞아. 20원만큼. 요 20원의 계정이 뭡니까? 요 20원의 계정이. 요 20원의 계정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을 발행했더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 그쵸? 줄여서 주발초. 주식을 발행했더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 자, 그럼 옮겨 적어 볼 건데 옮겨 적어. 현금이 120원 늘었어요. 그래서 현금이 220원 됐어. 자본금이 100원 늘었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중에서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진짜 재밌는 거 얘기하면 오후에 기본반 5월반 수업이 있는데 그 5월반도 자본해요. 오늘 내일 주말반 하거든요. 주말반도 내일 자본해. 그쵸? 여러분이 마스터해도 제가 마스터 또 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만 마스터 했으면 좋겠는데. 돌아와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중에서 어디예요? 자본잉여금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금액이니까. 그럼 빠밤 볼게요. 얘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금액이니까 회사의 수익이 아니야.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금액이잖아요.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이 아니죠. 왜? 수익의 정의 자체가 애초에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주주 거래는 제외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정의상 수익이 아니야. 정의상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얘는 누적으로 계속 쌓이는 개념이지 기말된다고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 아시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보시죠. X1년 5월 1일날 한 주를 또 발행했는데 이번에는 발행 금액이 70원이래요. 그럼 요건 회계 처리 어떻게 돼? 발행 금액이 70원이면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현금은 한 주가 들어오는데 70원만 들어와. 그럼 나 뭐 기재해야 되냐면 여기 일단 자본금 기재해야 되는데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지만 내가 실제로 발행 금액으로 액면 금액을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요 경우는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70원을 쓰나요? 그냥 액면 금액을 쓰나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씁니다. 왜? 우리나라 상법상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기 때문에 내가 돈 받은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액면 금액을 써야 된다고요. 대차가 30원만큼 안 맞죠? 이거 쓰지 마시고 30원만큼 안 맞죠? 그럼 계정을 못 써줘야 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주식을 액면 금액에서 할인해서 발행했더니 액면 금액과 차이나는 금액이 있어.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 자본금이 뭐라고 그랬어? 똔똔인 금액, 원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을 그냥 야매로 이해하면 주식이 원가예요. 원가 100원짜리를 70원에 팔았으니까 30원 손해봤잖아.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 조정에 들어가야겠죠. 손해본 금액이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야, 너 집 사온 거 집값 어떻게 됐냐? 엄마, 집값이 5억 오르고 1억 떨어졌어. 그럼 저희 엄마가 뭐라고 했어? 미친놈 아니야. 그럼 4억 오른 거지. 4억 올랐다 그러면 되지. 왜 5억 올랐다 1억 내려준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쵸? 엄마가 그래요. 야, 너 왜, 도대체 너 수익이랑 어떻게 되니? 손익이 얼마니? 이익이 얼마니? 그럼, 엄마, 올해 5억 벌어서 3억 썼어. 이건 괜찮아. 근데 자산이 올라간 거는 그냥 퉁 써서 진짜 올라간 것만 얘기하면 되지.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걸 얘기하면 주주가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이득 보고 손해본 금액이지만 정의상 수익 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못 들어가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한 거래, 증자 거래에서 회사가 이득 본 금액과 회사가 손해 본 금액을 따로따로 기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재하겠어? 상계에서 진짜 순액으로 올라간 금액만, 상계에서 진짜 순액으로 내려간 금액만 기재해줘야 재무상태표의 정의도 충족할 수 있고 정보 이용자에게도 올바른 회계 처리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본거래 회계 처리의 핵심이에요. 자본거래 회계 처리의 특징은 이거밖에 없어. 동일 거래에 대해서 반대 효과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일단 내가 갖고 있던 금액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대 계정으로 써준다고요. 자본거래의 특징은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딱 하나. 딱 하나. only one.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자거래 보시면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자본 조정에 들어갈 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데 자본거래의 특징은 뭐라고? 얘네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보거나 손해본 금액이지만 정의상 수익과 비용이 되지 못해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우선 상계해 주셔야 돼요.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요? 몇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 여기까지 하고 옮겨 적어보자. 여기까지 하고 옮겨 적으면 지금 70원이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이 290원으로 늘었죠. 자본금이 100원 늘어요. 자본잉여금이 20 줄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들어간다며.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금액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이 주할차에는 여기 자본 조정에 주할차에 대해서 10원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10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10원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0원이 들어가야 돼? 손해본, 이거 자체가 원래 손해본 금액이래. 10원으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0원으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0원으로 들어가야죠. 자본은 대변 항목이에요. 차변에 기재했다는 건 자본에 다 마이너스 항목이기 때문에 주할차라고 해서 주주와의 거래 손해봤다고 해서 여기에 그냥 10원으로 들어가면 안 돼. 당연히 마이너스 10원으로 들어가야지. 여기도 290원 나오고 여기도 290원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요 두 가지 특징들 때문에 1차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 때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요거 얼마냐 요거 얼마냐 요거 얼마냐 그러면 맞추기가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춘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 1차 시험은 뭐가 나온다고? 1차 시험은 요런 자본 거래를 한 3, 4개 준 다음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봐.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1차 때는 1차 때는 결국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이거 다 합친 게 290원인 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1차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
회계 처리를 다 끊고 요 다 옮겨 적은 다음에 자본을 다 더해? 그럼 뒤에 세 문제는 벌써 틀려 있겠네.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결국 대차 차익이니까. 반대쪽에 현금 세면 답이 그냥 나온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1차 때 물어보는 경우에는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돈을 세면 돼. 그럼 이것만큼 당연히 자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야매로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은 돈만 센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2차 때는 어떻게? 2차 때는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고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2차 때는 회계 처리를 하고 옮겨 적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 때 돈만 셌던 분들은 2차 때 자본 챕터 가면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 요즘 저희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도 자본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기보다 얘네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향도 좀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 만약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추가로 주식 발행 시 수수료, 이제 수수료란 말보다는 거래 원가란 말이 좋겠죠? 수수료로 거래 원가 10원 들었대. 그럼 추가로 현금이 10원 또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추가로 현금이 10원 또 나갔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현금 10원이 또 나갔어. 그럼 280원 되겠지. 요거 뭘로 처리해요? 수수료 나와. 그 증권사 수수료였대. 뭘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일단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왜?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수가 없어요. 손익거래라서 수익이 나오면 그때 비용 인식할 수 있는데 얘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주주거래라서 비용을 인식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식에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그랬는데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회계 처리를 주할차 10원 추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 70원이 아니라 여기에 60원이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대차를 맞추면 이게 20원으로 늘어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현금 빼고 주할차 쓰면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주식 발행 시점에 발행 비용이 들면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려다 실패했어. SK바이오팜은 성공했지만 주식을 발행하려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사서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하나건설 사채 발행하려고 했는데 사채 공모에 실패했잖아요. 와, 모르시는구나. 아무도 안 산다고 그래갖고 충격 먹고 막 그랬다고요. 그럼 실제로 증권회사한테 수수료 주고 주식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증권회 딜이 깨져서 주식이 발행이 안 됐어.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증권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딜이 깨져갖고 주식이 발행이 안 됐어. 근데 증권사 수수료는 줘야 된다고요. 이게 독사 같은 애들이니까 금융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에? 뭘 어떻게 해? 그냥 비용 처리해야지. 딜이 깨졌으니까 주주 거래가 아니었네. 그때는 그냥 비용 처리를 해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일단 교재를 좀 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 198페이지에 현금 출자 나와 있는데 그 회계 처리 모양 나와 있고요. 밑에 셀프 스터디 1번 보시면 3법상 법정 자본금은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자본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자본을 감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자본금액 개정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로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인 발행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나와 있죠. 이번 때 보시면 유상증자 시 발생한 거래 원가 중 자본 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자본 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 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한다. 즉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에 차감한다. 방금 얘기했고요. 세 번째, 중도 거래를 포기한 자본 거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올 수 있겠죠?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여기 이익잉여금도 있다고요. 이익잉여금.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금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똔똔난 금액, 주식의 원가라고 얘기했고요. 자본잉여금은 회사가 이득 본 금액이고 자본조정은 회사가 손실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자본조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 본 금액이다. 사실 이게 아니라 사실 자본의 임시 계정들이 자본조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정의를 얘기하면 똔똔인 금액, 이득본 금액, 임시 계정들이 들어간다고요. 손실본 금액이 들어간다고 얘기 안 하고 임시 계정이 들어간다고 그런다고. 그럼 왜 임시 계정이 들어간다고 할까? 여러분, 자본은 실체가 없는데 마이너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체도 없는데 마이너스야. 실체도 없고 자산 빼기 부채인데 자산 빼기 부채가 마이너스야. 이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로 기말에 다음 연도 주주총회 가면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이너스 너무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랑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삼각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기도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야지 자본의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 자본잉여금은 아니죠? 이득본 금액은 얘를 뭐라 그래?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잉여금. 그 안에서도 사실 이익잉여금 안에서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손실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 결손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이득 본 금액, 회사가 손해 본 금액이 있는데 회사가 손해 본 금액은 일단은 퍼스트로 자기들끼리 거래 시점에 우선 상기하고 그래도 마이너스 금액 된 금액들이 남아있으면 기말 시점에 뭐 해줘? 기말 시점이래. 그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뭐 해줘? 주주총회에서 이익의 처분으로 삼각해버린다고요. 근데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또 뭐가 있어요? 결손이 너무 많이 나. 자본 잠식이 뭐예요? 자본 잠식이. 이게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계속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일단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 먼저 깐다고요. 그래서 결손금도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원하면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금액으로 결손금을 막 까. 까다 더 이상 깔 게 없으면 뭘까요? 자본금을 깐다고요. 그래서 완전 자본금까지 다 까버렸어. 그걸 뭐라 그래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는 나중에 한다고 넘어갔던 문구가 뭐가 있냐면 거기 198페이지 5번에 자본거래의 종류별 회계 처리를 보면 자본거래의 손익들은 발생 순서와 관계없이 해당 손익과 서로가 서로를 우선 상계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계하여 보존하다 나와있죠. 그게 요 밑에 있는 얘기라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봤고요.